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세 가지 마음. 때는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햄버거를 파는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위해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 한 손님이 그에게 다가와 난 매장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니 포장 손님인 당신이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가자 댓글창이 매우 복잡해졌다. 당연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쏟아진 비난이 다수였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글로 설명한 기사만 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상황에 녹아있는 태도의 문제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분 나쁜 눈빛, 거들먹거리는 몸짓, 무시하는 말투가 불씨가 돼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서도 그런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확정적인 말투가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주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누군가 정성껏 쓴 글에 이런 식의 댓글을 쓰고 다닌다. 그건 아니죠. 일이 아니고 이입니다. 잘못 알고 있군요.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게다가 늘 이런 식으로 확정적인 말투로 댓글을 쓰는 일이 반복되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가 조금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순회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이 아니고 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다른 생각도 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뉘앙스만 살짝 바꿔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순식간에 낮아진다.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 상대를 이기고 누르려는 욕망을 버리고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담으면 그렇게 나온 글이 상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햄버거를 파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세 가지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듯 상대에게 말을 했다면 분쟁은 애초에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여기에 좀 앉아도 될까요? 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잠시 합석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얼마든지 좋은 마음을 담아 생각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좋은 글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 안에는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마음을 바라보며 글을 쓰면 실패하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 여기 고통을 달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다.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생후 8개월, 결국 의사는 부모에게 예언하듯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포기하세요.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사의 조언을 거부하고 아들과 함께 둘만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일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컴퓨터 키보드로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키보드를 통해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아버지, 저 달리고 싶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쓴 짧은 문장에 가슴이 뜨거워진 아버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래, 우리 함께 달리자. 네가 하자면 나도 할 수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아들이 탄 휠체어를 뒤에서 밀며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4년 뒤 아들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수영도 할 줄 몰랐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경고하듯 충고했다. 뭐라고? 절대 불가능해. 그건 미친 짓이야. 그 미친 짓이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 허리에 아이를 연결한 고무 밴드를 묶고 바다에서 3.9km를 수영하고 자전거에 아들을 태워서 180.2km의 멀고 험한 용암지대를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했다. 물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끌어주는 튜브나 자전거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기록에 놀란 주변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조언했다. 도움도 되지 않는 아들은 빼고 만약 아버지 혼자서 달린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저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달려본 사람은 안다. 너무 힘들어서 입고 있는 반팔 티셔츠마저도 던져버리고 싶고 맞바람이 너무 강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들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웃으며 오르막길을 힘차게 뛰어올랐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비할 수 없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더 큰 기쁨이니까. 사랑이 두 사람을 태양보다 빛나게 해주었다. 기적의 신도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초인적으로 사랑하자 아들도 자신의 삶을 초인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마침내 1993년 보스턴 대학교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것이다. 아들은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해 주셨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모두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비난하던 도전이 끝난 후 아들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행복에 벅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던 아버지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음성으로 이렇게 답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조건이나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사는 게 쉽지 않고 뜻대로 되는 일도 없으니 자존감도 자꾸만 약해진다. 그럴 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진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집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다니던데. 그렇게 자식을 걱정하다가 그 걱정에 또 자책하며 자신을 구석에 몰아가는 그 서러운 마음. 부모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아이에게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주는 것은 돈과 좋은 학원이 아닌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혹시 아이가 재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부모는 가장 먼저 아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돌아봐야 한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 없지만 사랑은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 당신과 아이를 묶은 아름다운 끈만 있다며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시련에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 앞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5월 7일. 책은 예술적 안목을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다만 음악과 그림처럼 그것을 충분히 즐긴 후에 내면에서 스스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식과 감성을 억지로 짜내지 말고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라. 인문학 달력. 차분히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이는 글을 읽으며 그 멋진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